최근 네트워킹 및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는 세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시는 가트너가 2019년 만들어낸 신조어로 시큐리티 액세스 서비스 엣지의 약자입니다. 또한 세시는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의 확대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복잡성과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융합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재택근무가 많으니까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도나 보안을 기업과 사용자들이 원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사스로 이동하고 위험 요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동향은 세시로의 전환을 더욱 촉구했죠. 그래서 몇몇 벤더들은 자신들이 세시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 많은 벤더들이 통합되지 않은 제품을 인수해놓고 세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세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 가트너가 현재 세시의 불완전한 점은 이렇고 미래에 진정한 세시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비교해서 발표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할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트너가 발표한 총 9개의 키워드를 자료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키워드는 일관성입니다. 민정님, 사회에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그 규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면 어떨 것 같나요? 규칙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의 세시 중 일부는 지역마다 적용되는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물론 일부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여 위치에 관계없이 단일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일관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무작정 모든 지점과 사용자들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세시는 글로벌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면서도 특정 로컬의 의사결정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네트워크법이나 EU의 GDPR, 그 중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독일 등과 같은 로컬의 법률에 따른 별도의 세분화된 정책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하드웨어 보안 장비처럼 관리자의 능력에 따른 개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 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회사 정책에 맞는 통일된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을 적용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맞는 별도의 세부 정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 관리가 되겠네요. 관리 용이성. 이 키워드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민정님?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게 아닐까요? 오, 맞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세시의 경우 여러 분리된 솔루션 또는 기능들을 단순 통합하다 보니 각각 서로 다른 관리 콘솔을 통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힘들고 운영자들은 이 콘솔, 저 콘솔을 다니며 필요한 기능에 대한 정책을 세팅해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콘솔을 통해 관리 용이성을 확보한 것이 바로 퓨처셋이랍니다. 그러면 운영 부담과 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두 개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콘솔을 통해 잘 통합된 기능을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하는 분들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또한 통합하느라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도 필요 없어지고요. 그렇죠. 인프라 운영에 드는 총 비용의 절감 역시 세시의 장점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IT 자원 역시 대폭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비용과 IT 자원을 절감하는 것에 대한 다른 효과가 또 있을까요?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관리 용이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은 귀중한 자원과 인력을 통상적인 인프라 관리에 소모하지 않고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효과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센시티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나요? 데이터 나름대로 종류가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다른 데이터보다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더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네, 맞아요. 데이터 중에는 민감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민감 데이터를 파악하고 제어하며 이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세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인해 인터넷으로 빠져나간 중요한 민감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온프레미스에만 집중되어 투자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기업의 민감 데이터는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세시는 온프레미스 자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 사스, 재택근무자의 트래픽까지 가시성을 확보하고 위협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데이터 파악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원래 시스템에게 요구되는 기능은 제대로 수행해야겠죠?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느라 본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기능 요구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민감 데이터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퓨처 세시는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야 하고요. 민정님,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요구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자면 아무리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해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이 꺼려질 수도 있죠. 사용자에게는 최종 사용자 환경이 편리하도록 간소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이콘이나 명령 버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가시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점들을 투명하고 간소화된 최종 사용자 환경, 다시 말하자면 간단한 최종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님, 세시의 원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럼요. 폭넓은 네트워킹과 보안 서비스를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로 결합한 것이 바로 세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통합 기능을 제공하면서 네트워킹 관련 문제와 보안 관련 문제를 따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지금도 네트워크의 문제와 보안 문제는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통합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세시에 대한 운영 관리를 네트워크 팀은 네트워크 기능을, 보안 팀은 보안 기능을 별도의 콘솔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말로만 세시지 지금의 솔루션의 모임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이 제대로 통합된 세시라면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콘솔도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개의 기능을 각각 따로 관리하게 된다면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 이 두 팀의 업무가 서로 겹치는 등 복잡성도 더해지겠죠. 그렇기에 세시는 이를 단일 콘솔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시성과 관리 용이성까지 높여주는 효과까지 더해지겠네요. 가트너에서 세시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세시 아키텍처에 필요한 코어 및 권장 기능을 함께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시 중에서 코어 및 권장 기능을 모두 다루는 벤더는 찾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가트너가 퓨처 세시를 정의할 때 모든 유형의 액세스를 포괄하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위치의 사용자 및 장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엔티티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갖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확실히 장치가 다르다고 액세스가 거부되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마다 각자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기종도 모두 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맥북을 쓰는데 프로그램 중에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시는 보안과 네트워킹의 통합 관리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프로그램 호환이 아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시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리눅스를 써서 그런지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모든 유형에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려면 혹시 전용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K2에서는 K2만의 여러 전용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물리적 위치를 위한 K2 SD-WAN, 사용자 장치를 위한 K2 SDP 클라이언트 기반 및 클라이언트 리스, 모든 클라우드를 위한 K2 vSocket 및 IPsec 터널 등이 있습니다. K2의 글로벌 프라이빗 백본은 이러한 모든 엣지들을 최적화하고 안전하게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K2를 가트너가 세시의 샘플 벤더라고 하는 것이군요. 어떤 조사에서는 K2를 네이티브 세시, 원래 태생부터 세시라고 하더라고요. K2의 예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위치에 관계없이 전용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세시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싱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이 키워드도 싱글 패스잖아요. 이 싱글 패스라는 개념이 뭔가요? 맞아요. 이 싱글 패스 인스펙션의 뜻은 콘텐츠의 암호화 및 해독에 있어 한 번의 암복 호화만으로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번에 암복화된 트래픽을 다양한 기능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기능마다 트래픽을 이해하기 위해 암복화를 따로따로 수행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단일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검사하는 것일 테니까 멀티플이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해요. 희준님 말대로 만약에 여러 검사 지점이 있는 멀티플 인스펙션으로 이루어진 아키텍처라면 지연 시간이 늘고 성능에 큰 영향을 주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된 트래픽을 딱 한 번만 열고 여러 기능들을 같이 검사하고 수행하는 잘 만들어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일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지연 시간이나 성능 때문이었군요. 그러기 위해선 단일 패스 아키텍처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세시를 비교하는 기준도 이러한 아키텍처가 단순한 단일 아키텍처인지 단일 패스 아키텍처인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일 패스 엔진은 모든 패킷에 대해 하나의 공유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대기 시간과 오버헤드를 추가하지 않고 세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SLA입니다. 이 개념이 쉬워요. SLA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S니까 시큐리티 아니면 서비스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바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예요. 직역하면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SLA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이 서비스가 일정 기간 명시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공자 측은 이용 요금의 반환이나 감면과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 근데 그러면 과거 세시에는 SLA가 없었나요? 아예 없던 것은 아니고 거의 명목상의 SLA고 계약상 처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세시 모델은 계약상에 있는 SLA를 준수하고 그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SLA에서 중요한 기준인 가용성이나 지연 시간 등에서 좋은 지표를 갖고 있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SA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생소하게 다가온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GTNA입니다. GTNA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죠.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추해 보시겠어요? 맨 앞에 제로 트러스트를 보니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일 것 같네요. 그게 바로 GTNA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VPN 솔루션은 특정 허가된 IP 주소의 사용자는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VPN 솔루션은 레터럴 무브먼트에 의한 위협을 안고 있었어요. 혹시 레터럴 무브먼트가 제가 알고 있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과 같은 의미인가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은 조직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오가는 트래픽 흐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트래픽에 의한 위협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업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검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고 액세스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런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방안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태세입니다. GTNA는 승인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요 특징들에 대해선 희주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용자 아이디 기반 액세스 부여, 이에 따른 모니터링과 매개 변수에 따른 위험 계산,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액세스 권한, 브로커에 의한 데이터 전송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 중에 단순하게 사용자 아이디 인식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위치, 기기, 시간 및 요청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민감도 등 여러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위험을 계산해서 액세스 수준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눈길이 가요. 그런데 브로커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란 무슨 뜻인가요? 네, 애플리케이션의 IP 주소를 인터넷에 노출하지 않고 GTNA 아키텍처 내 브로커에 의해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을 연결해주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디도스나 다른 공격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이 숨겨지는 장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업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노출 영역을 최소화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퓨처 세시가 이러한 완벽한 GTNA라 한다면 현재 세시는 이보다는 검사 기능이 부족하고 엔드포인트 보안 및 관리에 대한 통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세시를 위해선 세시의 코어 기능에 해당되는 GTNA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G스케일러의 GTNA는 브로커를 통해 연결해주는 기능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검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악성 코드를 검사하지 못하고 넘기게 되면 GTNA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아직도 더 좋아져야 할 GTNA 기능을 가진 벤더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총 9가지 키워드를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민정님이 맨 마지막에 GTNA를 코어 기능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또 다른 코어 기능에는 뭐가 있나요? 코어 기능에는 GTNA와 함께 SD-WAN, SWG, CASB,
파이어월 애서 서비스, 라인 스피드의 고성능 안보코어 능력 등이 있습니다. 권장 기능은 너무 많으니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들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코어가 더 내용이 많고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GTNA나 다른 몇 가지는 현재와 미래의 세시를 나누는 기준에도 들어가잖아요. 벤더들은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가트너가 주장하는 것도 세시는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GTNA 우선, 기능의 통합,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세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시 설문조사에서 기업은 어떤 세시를 원하느냐? 라는 항목에서 순위가 보안 우선에서 네트워크 우선으로 약간 중심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75% 이상의 설문 답변자들이 SD-WAN을 기반으로 한 단일 세시를 원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이유는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라 기업의 IT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접속 성능이라고 합니다. 성능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이 보안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사실 가트너에서 세시라는 차세대 기술을 발표한 분들은 보안 분석가들이어서 보안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성능이 바탕이 된 보안이 선호하는 세시라는 거군요. 근데 이건 여담인데 느려서 사용자 접속이 어려우면 그것도 보안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접속을 못하니 DTN의 완성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세시 프로젝트를 봤을 때 공급업체의 풋프린트는 줄고 세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네트워킹 및 보안에 통합된 부서가 생겨날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전문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이 따로 있지 않고 한 팀에 모두 있어서 시너지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복잡해져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 나뉘어졌지만 세시로 심플하게 통합되면 다시 합쳐져서 같이 생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현재와 미래 세시를 비교하고 나니까 자연스레 세시 코어와 권장 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벤더별로 자신만의 세시 컨셉을 마구 내놓고 있다 보니 정말 세시가 무엇인지, 기업에게 어떤 세시가 도움이 될지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트너가 꾸준히 세시는 이것이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세시와 조금이나마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아참! 세시가 무엇인지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네이티브 세시도 있습니다. 2019년 가트너가 최초로 세시라는 신조어를 내놓을 때 진정한 세시라고 이야기한 벤더가 K2입니다. K2를 살펴보시면 퓨처 세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감이 훅 옵니다.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퓨처 세시는 세시 시장에 이제 진입한 많은 벤더들과 이를 사용할 고객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시가 존재하긴 한답니다. 오, 정말인가요? 아이, 그럼요. 그럼 인사 다시 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